안녕하세요, 여러분. 끝장토익 8월 31일 온라인 보강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이번 주 월화수 보강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그 단계가 강화되면서 다음 주 월화수로 일정을 일단 변경을 했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뭔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기존에 보강 예정이었던 자료를 일단 좀 털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파트 5를 8월 진도 투부정사부터 도치까지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문제 개수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정리량은 좀 많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와 7의 문제 좋은 예시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쭉 실력대로 푸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1번부터 문제 핵심 포인트 위주로만 좀 지겹지 않게 빠르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요 2는 항상 좀 의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 투부정사의 투일 수도 있고 전치사 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조를 딱 보아하니 전형적인 이 구조죠.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는 문장하세요. 여기에 특히나 명령문 들어가 있는 구조.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는 문장하세요. 이 구조면 하기 위해서가 되려면 이 투는 투부정사의 투가 맞고 그렇다면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얘는 좀 암기하셨던 분들은 헬프에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이거 헬프의 오형식이구나. 헬프는 헬프 대상 동사 원형도 쓰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두 개가 다 되죠. 투부정사도 오는 애. 헬프는 원래 둘 다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상이 동사 원형하는 것을 돕는다. 대상이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돕는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투부정사는 없으니까 동사 원형 C로 가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이 문제도 are expected에서 눈치채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좀 지겹게 봤던 주어, 그 다음에 expect, 대상, 투부정사. 그래서 지금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갖는 5형식 시리즈에서 뭐 expect, remind, recast, allow, advise, 뭐 기타 등등 많이 봤던 그 시리즈인데 얘를 한번 바꿔서 수동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도 여전히 투부정사는 뒤에 남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남기면 돼요, 투부정사를. 그럼 B와 C는 아닐 건데 지금 A와 D가 전부 투부정사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의 차이는 A는 투부정사인데 능동, 그 다음에 D는 투부정사가 맞는데 수동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말 그대로 투부정사에 오를 것을 아니면 올라질 것을 뭐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넣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일부러 한번 복습을 좀 하려고 넣어놨는데 이 rise는 굉장히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시험에서 좋아하는 대표적인 자동사라서 얘는 자동사면 그 뒤에 따라붙는 얘기가 뭐죠? 어차피 수동이 안 돼요.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문장의 메인 동사든 상관없이 얘는 수동 성립이 못하니까 D는 안 되고 정답은 A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델렌 멜크스의 프로피트 수익이 are expected 예상되어져야 뭐 할 것으로 to rise 증가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정답은 A.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 문제대로 5부에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치사. 그럼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확실한 거 B 동사는 안 들어가죠? 근데 보면 fuel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요. 이 회사의 연구자들이 have developed 개발을 했어요. 향상되어진 방법을. 근데 뭐 하는 방법이냐면 fuel, 연료를 뽑아내는 방법인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저 연료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일종의 목적어가 돼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면 명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과거분사도 안 맞고 정답은 D로 가는 거죠. 연료를 extract, 추출하다. 연료를 추출하는 것에 향상된 방법을 연료를 추출하는 것 정답은 D로 갑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근데 이미 명사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명사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으로 가시면 얘도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이 to만 보고는 모른다가 맞아요. 저 to가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 to인지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확실한 건 in addition to에서의 to는 전치사 to가 맞습니다. 얘는 저희가 약간 외워서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in addition 저희가 아마 in addition to 별표치고 그 동명사 관용 표현 시리즈에서 외웠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뭐 이외에도 뭐뭐와 더불어 이런 의미라면 얘는 to가 전치사 to가 맞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동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정답은 B.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여러분 얘도 많이 봤던 거죠. 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쿠폰북이라고 명사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끼어들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형용사. 그러면 include는 동사 원형이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include 저는 얘는 명사라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A도 안 되고 그 다음에 D도 안 되면 B 아니면 C라는 얘기면 분사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쿠폰북은 동봉되어지는 거네요. 쿠폰북은 동봉되어진. 동봉하고 있는 아니고 동봉되어진이니까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사 문제, 과거 분사. 지금 앞에 있는 inclused가 뒤에는 쿠폰북을 꾸미고요. 진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의미 맞으면 돼요. 동봉된 쿠폰북.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시면 여기서 여러분 요거 구조 한번 잡아볼게요. should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 동사. 그 다음에 job seekers 구직자들 명사 주어겠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요. 그럼 이 사이는 뭐다? 네, 수식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식의 성질이 없는 C와 D를 빼겠습니다. ing 아니면 ed다.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다. 근데 interest도 여러분이 좀 지겹게 보신 것처럼 시험에서 좋아하는데 감정을 느끼는 거냐 감정을 유발하는 거냐로 나누셔야 되고 ed로 가면 흥미를 느끼는 그래서 감정동사로 만들어진 감정분사는 ed, 과거분사로 가야지만 흥미를 느끼는 이고요. interesting으로 가야지 흥미를 주는 감정을 유발하는 근데 여기서 구직자들은 뭐예요? 이 자리에 흥미를 이 일자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정답은 B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지금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얘도 분사 문제예요. 먼저 여기 published라고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이 켄트가요. 출판을 했어요. 책을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럼 이 명사 뒤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긴 구간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수식의 성질이 없는 C와 D를 빼볼게요. 그럼 A 아니면 B라는 얘기인데 뒤에 보면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책에 어떤 걸 피처링 한다는 얘기는 그걸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재미있는 그 유명한 예술가들로부터의 인터뷰를 따고 컷하면 인용구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 인용구 있죠? 그 인용구의 모음을 담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데 지금 뒤에 무엇을이라는 게 있고 그런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플로우 속에서 당연히 능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A. 전형적인 이 구조입니다. 명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명사.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그래서 인용구를 담고 있는 책, 인용구를 담고 있는 책, 동사하는 책. 이렇게 해서 능동 정답은 A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문제로 가시면 약간 위에서 얘기했던 감정과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문. 분사구문 문제 지금 콜라보인데 여기 콤마 찍고 문장이 있어요. 그럼 앞에 여러분 일단 말이 안 되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impressive라고 형용사만 있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impression이라고 명사만 덩그러니 있기 좀 힘들어요. impressed 아니면 impressing이라는 얘기는 문장 앞에 분사구문을 붙인다는 건데 분사구문이 또 무조건 ing는 아니죠. 능동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수동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impress라는 의미는 감명을 주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에게 감명을 주다. 주어가 목적어를 뭐 감동시키다.
이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타동사, 전형적인 감정동사 시리즈라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보면 빈칸 뒤에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지 목적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A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고 그 수동태 문장이 분사구문이 됐기 때문에 정답이 수동분사구문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라진 주어는 더 오퍼레이션 매니저고요. 그러니까 앞에 뭐 접속사가 as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가 있었고 이 주어가 was impressed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매니저가 감명을 받은 거죠.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고 이거 생략하고 얘는 being 됐다 생략되면 네, impressed. 네, 요것만 남은 수동분사 구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시험에서는 수동분사 구문 문제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능동분사구문보다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다. 그 판단은 내가 문법으로 무조건 ing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조금 지겨운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문장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통문장과 통문장, 완벽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건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는 맞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절 접속사. nevertheless는 부사예요. 문장 연결 못해요. 여러분 but은 등위 접속사죠. 그러니까 얘는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문장을 끌 수는 있는데 이런 구조가 안 돼요. 등위 접속사로 가능한 구조라는 거는 문장, 그 다음에 but 문장. 이런 구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앞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어차피 안 되고 얘랑 의미 대결하는 건데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indicated interest니까 흥미를 보였어요. 그 프로그램에. 근데 don't have yet enrolled. 아무도 등록은 안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보였지만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등록하지 않았다. 얘는 이렇게 양보의 구조. 했지만 아니다. 했지만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정답은 B로 가죠. although.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1번 문제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문장,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장, 문장과 문장 통으로 연결. 그러면 여기도 필요한 건 부사절 접속사.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사 접속사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또 해석으로 가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patrons 이용객들이요. 전에는 이렇게 쓰인 before는 그냥 부사예요. 전에는 길거리에서 주차 공간을 찾아야 했지만 they can now leave their vehicles in the parking area에서 지금은 주차장에 그 차량을 두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또 상반으로 뒤집어지면 잘 어울리는 접속사 whereas입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길에서 찾아야 했던 반면에 지금은 이렇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시면 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문장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극장이 티켓의 가격을 raise, 올렸어요. rise랑 달라요. raise는 올리다, 무엇을, 타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을 올렸어요. 올해. 근데 보시면 뒤에 이 빈칸 뒤에 붙어있는 애가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긴 명사 덩어리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사구라고 불러요. 명사가 이렇게 좀 덕지덕지 명사구.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의미에도 맞고 그 다음에 전치사도 맞는 거 정답은 D네요. due. 그러니까 새로운 사운드 앤 라이팅 시스템 해서 이 음향 시스템과 그 다음에 조명 시스템의 익스펜스 비용 때문에 티켓 가격을 올렸다. 때문에 란 의미가 있으면서 전치사인 due입니다. 그 다음에 13번도 보시면 얘는 뭐 to open a new account at Columbus Library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콜럼버스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계정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등록을 위해서는 포토 아이디와 그 다음에 주소의 프루프니까 뭐 주소를 증명하는 이런 자료들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are required 앞에 주어예요.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가 하나가 아니라 명사와 명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명사와 명사를 붙여줄 수 있는 등위 접속사가 필요한데 의미에 맞는 건 A겠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그 등위 접속사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을 안 벗어나요. 그냥 이렇게 명사와 명사.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프린터와 스캐너 둘 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and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 and B, A and B 그냥 의미만 맞으면 등위 접속사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등위 접속사가 꼭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 이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여러 가지를 연결한다. 양쪽에 짝만 맞으면 꼭 문장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기도 하고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으로 가보시면 이 문제도 저희가 배운 건 맞는데 조금 네 약간 아무래도 복습이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많이 복습했기 때문에 좀 빈도는 떨어지는 애. 문제 카테고리까지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공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명사절 문제입니다. 보드 멤버스 이사회 멤버들이 모였어요. 여기 지점에서 뭐 하려고요? To decide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되죠?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는 명사인데 지금 이렇게 문장을 써버렸으니 명사절. 그러면 지금 A, B, C, D가 다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의미에 맞는 걸로 가보면 그들이 회사를 팔아야 하는지 마는지 팔아야 할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가면 정답은 D로 가시면 되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지금처럼 명사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16번으로 가시면 또 이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보기의 조합. 아까도 그렇고 15번 문제도 그렇고 16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보기의 조합이라면 사실 낼 거는 명사절 문제 아니면 기껏해야 아니면 가능한 게 이제 뭐 관계대명사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기 구조 자체가 저런 보기 구조라면 명사절 아니면 관계대명사인데 homeowner wants to hire a plumber 해서 그 집주인들은 플럼버 하면 배관공이에요. 배관 그 고쳐주시는 분들. 배관공을 고용하기를 원한다. 이러면 더 이상 명사가 등장할 자리가 아닌 거죠. 무엇을 자리도 아니고, 뭐 누구를 자리도 아니고, 그냥 배관공을 고용하는 것을 원한다. 끝! 그럼 명사절이 아니면 관계대명사란 얘기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플럼버로 배관공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A는 일단 안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관계대명사의 격을 따지라는 의미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company, 회사라고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provide, 제공할 수 있다, 무엇을 해가지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결론은 주격도 목적격도 둘 다 아닌 거네요. 그럼 둘 다 아니면 여러분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소유격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D로 가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이 배관공의 회사가 10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배관공을 고용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 배관공이 있는 이 배관공의 회사가 10년 보증을 제공하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후주를 넣어서 소유의 관계가 잘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메인 동사 are asked 있어요. 그 다음에 employees라고 주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후가 껴있다? 당연히 앞에 있는 employe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뭐는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동사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B와 C는 안 되고 A 아니면 D면 눈치가 딱 와야 돼요. 아, 이 문제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일치 문제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선행사가 있고 앞에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지금처럼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여러분 뭐예요? employees로 복수예요. 그럼 복수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attend,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가보시면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딜리게이션 하면 대표단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커널 서비스의 관리 대표단이 will arrive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을 해요. 문장이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annual forum이 will kick off 시작할 것이다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 부사절 접속사 문제가 아니냐,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셨어도 뭐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데 좀 미세한 디테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봐도 지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뭔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성질이 있을 만한 애가 들어가야 되는데 than이랑 also에는 그런 성질이 전혀 없죠. 뭐 기껏 해봤자 부사, 형용사 뭐 이런 애들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A 아니면 B인데 A는 관계대명사라고 봤을 때 먼데이를 수식하기에는 수식할 순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은 항상 불완전.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뒷문장은 완전.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지금 annual forum이 킥오프는 시작하다, 스타트의 의미예요. 그럼 annual forum이 시작한다. 얘는 그냥 완벽한 문장인 거죠. 주어가 동사한다. 이 자체로 완벽할 수도 있죠. 동사에 꼭 목적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정답이 B로 가는데, 근데 이제 B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얘가 부사절이면 여기에 있는 미래 시제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부사절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정답일 수 있는 이유는 얘는 관계부사. 그래서 앞에 있는 먼데이를 수식한다. 월요일은 월요일인데 annual forum이 시작하는 월요일. 이렇게 관계부사를 쓴 경우에는 미래시제 쓸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시간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를 못 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계부사라면 같은 when이라도 여기서는 또 미래시제를 쓰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 19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갈게요. if 있는데 had pp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 아, 가정법이 나왔구나. 근데 한 번 더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if 쪽에 had pp,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요, have pp. 그냥 이렇게 짝 맞추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문장 있고 문장이 있으니까 부사절 접속사인가 보다 하기 좋은데 여러분 요거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should가 있는 것 자체에서 의심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짜로 should가 있는 것 자체에서 의심을 좀 하셨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더 permanence라고 명사, 그 다음에 overhit이라고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 permanence가 뭐 약간 그 용광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굴뚝 용광로? 근데 약간 미국에서는 보일러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보일러가 오버히트 되는 거니까 과열되는 거죠. 근데 펄댄스가 분명히 단수인데 오버히트이 지금 S가 안 붙어 있다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접속사는 그럴 기능이 없죠. 접속사로 인해서 동사 원형을 쓰고 말게 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 오버히트에서도 티가 나는데 정답이 A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if, 주어,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주어가 동사 원형 한다면 if와 should가 만나서 혹시라도 동사 원형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애를 if를 생략하고 should가 앞으로 이사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보기에 should가 있다는 거. 그럴 일이 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주어와 동사가 수일치가 안 되고 오히려 동사의 원형을 써놨다는 거. 저거 키워드 2개로 잡아내시는 문제예요. 시험에서 나오려면 좀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21번도 공부가 좀 잘 돼 있다면 여기서 눈치채셔야 되거든요. did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 원형이 있어요. 이게 의문문이 아닌데 이런 구조로 써있다면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도치.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는 도치가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부정어구 아니면 뭐 only 시리즈죠. 그치 의미상 보면 여기서는 부정어구 할들리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투어 그룹이 거의 자유시간을 못 가졌다. 그러니까 뭐 할 자유시간이냐면 여행을 갔는데 뭐 혼자 둘러보고 쇼핑할 만한 자유시간을 거의 못 가졌다. 뭐 이런 의미로 가고 그다음에 도치를 설명하려면 부정어구. 그래서 정답은 B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파트 5 총정리였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틀린 문제들 있다면 개념 한 번씩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틀린 문제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8월 진도를 잘 따라오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파트 7 공부 쪽으로 훨씬 더 좀 집중을 해주셔야 이제 본격적으로 RC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는
네, 여러분, 그러면 프리를 파트 6로 넘어가는데요. 파트 6 같은 경우도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약간 흐름과 논리. 그냥 내용을 쭉 따라오면서 내용들이 어색하지 않게, 약간 어느 하나가 빗나가지 않게끔 한 번에 제대로 쭉 연결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결의 구도를 잡아서 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봐보시면 뭐 Thank you for your recent order. 주문해줘서 고마워. You ordered.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라인 스투를, 린넨 스투를 수식하고 중간에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너가 주문한 린넨 스투가 unfortunately not available in your size at this time에서 지금 너 사이즈로는 이용 가능하지 않고 We do have the same style in stock in light gray. 이 회색깔로는 in stock 재고가 있대요. 지금 문장과 문장을 콤마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건 부사절 접속사, 의미에 맞는 건 당연히 얼더오겠네요. 뭐 이런 거는 문법 성질이 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재고가 없어요. 하지만 약간 다른 색깔로 바꾸면 재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최대한 주문으로 연결되게 그러니까 재고가 없어서 취소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우니까 최대한 주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뭐 if you order now 너가 지금 주문하면 we can offer you 50% discount 해서 우리가 너에게 15% 할인을 해준다. 그리고 프리 shipping 무료 배송도 해준다. 뭐 이러면서 최대한 이 사람한테 좀 주문을 이끌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도 뭔가 저 라이트 그레이로 바꿔서 주문할 수 있게끔 약간 몰고 가는 내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에서는 리턴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라이트 그레이도 재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음 시즌에 이용 가능하면 이거는 사지 말란 얘기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D는요. 사실 익스체인지부터가 좀 걸리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수트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물건을 아예 못 받은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교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사서 받았어야 교환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주문만 넣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가 없고 다른 색깔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익스체인지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라저 사이즈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수 있고 그리고 라저 사이즈로 바꿀 수 있었다면 저 라이트 그레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아무래도 맞는 걸 또 입어야 되니까 내용도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A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들은 즉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쟤는 재고가 없는데 너가 만약에 약간 그 옅은 회색 재고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한다면 얘는 즉각적으로 보내줄 수 있고 즉각적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할인도 해주고 무료 배송도 해주고 뭐 이렇게 가는 내용. 그 다음에 보시면 프리시핑을 해줄 건데 뭐 개별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재고 없는 것만 해준다 이것도 웃기고 전체적인 your entire order 전체 주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 인타일 전체 주문에 뭐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간 다음에 뭐 쭉쭉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불편을 당연히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를 좀 서빙하고 싶어 모시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 패셔너블 어페어를 해서 아주 이렇게 멋있는 의류를 미래에도 제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look forward to 하는 거,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과거에 그랬었던 게 아니라 제발 주문 취소하지 말고 그냥 사줘. 우리는 너희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라는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We look forward to serving you. 그렇게 너에게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4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A 이렇게 여러분 시제도 looked나 were looking이나 had been looking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고 중요한 건 내용에서 고객한테 굳이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고객님 너무 모시고 싶어요. 고객님께 너무 멋있는 의류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그런 나의 마음 상태니 현재 시제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늘 여러분 동사 문제 내용에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트 7으로 이동을 해보면 그 이중지문 약간 시험에서 좋아하는 소재를 좀 하나 붙여봤는데 하나는 뭔가 행사나 이벤트나 수업하는 소재고요. 밑에는 그거에 대한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내와 신청서 소재. 176번부터 가볼게요. 이 사람이 샌드 메모, 요거 오타. 내 메모를 왜 썼을까?
메모를 왜 보냈을까? 메모라고 하면 이제 사내공지, 회람을 얘기를 하죠. 그럼 메모를 왜 보냈을까 생각하면 옆으로 가서 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의 이 HR 팀이요. 이 회사의 이 인사팀이 항상 방법을 찾고 있대요. 뭐 하는 방법이냐면 업무 환경을 더 재밌고 즐겁게 만들 만한 그럴 만한 방법. 그래서 in light of this 하면 이러한 관점에서 in light of this 하면 이러한 관점에서 뭐뭐 하는 관점에서 좀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monthly craft session 공예 수업을 할 거래요. on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매달의 마지막 수요일에. 사실 여러분 요거는 토익 이런 소재 좋아하는데 약간 소재로만 놓고 보면 조금 어이없는 소재인 게 여러분 회사 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보내주는 건데 어쨌든 크래프트 세션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목적은 hold monthly craft sessions 수업을 하겠다. 이런 공예 수업을 약간 뭐 직장인들의 취미반 같은 걸 좀 운영해주겠다. 이 얘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정답은 A가 맞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액티비티. 그러니까 저런 약간 재미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은 다 액티비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액티비티를 소개하기 위해서 뭔가 세이프티 프리커우션을 따르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전 관련된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드백 관련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맨데토리 의무적인 트레이닝 이벤트를 알린 것도 아닌 게 이 어나운스랑 이벤트가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 크래프트, 그러니까 회사에서 취미생활로 공유하는 게 트레이닝도 아닐 뿐더러 이게 의무적이면 진짜 큰일 나죠. 맨데토리.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A. 그 다음에 where will be a session be held? 세션이 어디서 열릴까? 장소를 찾아오는데 일단 이게 이 회사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카로리나 엔터프라이즈에서 하는 행사인데 하는 수업인데 주관하는 수업인데 어디서 열린다고 얘기하냐면 These will take place here in our building's conference room이니까 이 회사 컨퍼런스 룸에서 열려요. 4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수업인데 이 회사에서 열리니까 정답은 이 회사로 가는 거고 C. 그 다음 178번에 1월 30일에 뭐 배울까? 뭐 이런 거 좀 연계필이 있긴 한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찾아야 되는 거죠. 뭐를요? 핵심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는 1월 30일, 1월 30일을 찾으러 가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월 30일이 껴있는 내용을 보시면 펄스 세션 첫 수업은 1월 30일에 열리고요. 첫 4달 동안의 그 크래프트 공예가 이미 계획이 되어졌어요. 뭐 배울지. 그래서 they are 그것들은 이 order 순서로 order이 질서와 순서라는 뜻이 있어서 순서대로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워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수업이 1월 30일에 배우는 건 이 얀돌이라는 걸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이 얀돌이라고 얘기하면 그 뜨개의 실로 만든 인형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모르셔도 상관없죠. A를 어차피 고를 거니까 써있는 대로. 네, 그래서 그대로 A를 골라주시고 연계는 아니었던 거네요. 결론적으로. 근데 179번으로 가면 이 미스터 스틸레라는 사람이 왜 charged up이 왜 요금이 부과됐을까? 돈을 왜 낼까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연계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조합 행사글과 신청서 뭐 이런 종류의 조합에서는 분명히 행사글 안에 돈을 지불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찾아서 이 사람이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이미 돈을 냈다고 돼 있으면 아 그럼 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조건을 먼저 찾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내는 이 조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전형적인 연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조건을 찾아볼게요. 그럼 봐보시면 여기에 써있기는 해요. full-time employees 그게 이제 salaried 연봉을 받던지 아니면 paid by the hour 시급으로 받던지 can participate for free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 will be asked to pay a small fee 조금의 요금을 내라고 요구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full-time employee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 표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정규직. 그 다음에 이제 others는 뭐 정규직이 아닌 뭐 다른 형태의 근무. 보통 근데 외국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의 형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풀타임 하루 종일 일하느냐 아니면 아르바이트처럼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느냐 그냥 요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신청서를 보면 페이드 요거 X 표시, 여러분 영어권에 쓰는 X 표시는 우리가 쓰는 일종의 V 표시랑 비슷합니다.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을 내는 이유는 그럼 이 사람은 풀타임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정답은 D로 가고, 근데 180번에 가면 누가 이 사람의 양식에 사인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뭔가 이 사인, 신청서 사인에 대한 또 조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규정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밑에서 연계.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문제를 멍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 누가 사인을 한다? 그러면 사인을 하는 또 규정과 조건이 분명히 토익 지문은 있을 거고 그럼 내가 그걸 찾아서 연결 지으면 정답 나오겠네? 이런 설계를 하면서 문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서명에 대한 조건은 여기서 나옵니다. 세션이 overlap with your regular working hour. 이 수업이 그나마 이 직장인들이 참여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게 업무 시간하고 겹쳐요.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your immediate supervisor는 직속 상사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 시간에 가서 공예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인한 걸 어떻게 표를 내요?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인에 대한 조건을 찾았으니 이 사람의 직속 상사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고 신청서에서 지금 이 사람이 마케팅 팀인데 그 마케팅 팀의 리더가 카일 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인은 이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로 갑니다. 카일 나이트 정답은 C.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도 이중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3중 지문도 연습을 많이 하고 단일 지문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문 연습이라는 거는 늘 제가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덧붙이자면 두 가지가 정말 꼭 필요해요. 문제를 푸는 지금처럼 문제의 최대한 포인트 위주로만 움직이는 연습이 정말 필요하고 근데 이게 전부 파트 7 점수를 무조건 올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연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독해 그 독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는 해줘요. 근데 독해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과정도 따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시너지가 만나려면 독해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독해 연습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만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해 연습에서 독해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수한 읽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모국어를 습득할 때도 그냥 동화책을 마구마구 읽는 것처럼 사실 독해 능력은 읽으면서 좋은 지문과 내용들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내 스타일대로 읽어보고 내가 영어랑 편해지면서 늘어나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이 문제를 푸는 연습이 같이 합쳐졌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하면서 얘네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파트 7이 같이 상승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파트 7이 같이 상승. 그러니까 수업 시간과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솔직한 얘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많이 좀 읽어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읽으셔야 친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안 읽힌다는 느낌이 있죠.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안 읽히는 느낌. 그 느낌이 조금씩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연습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읽는 연습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골고루 해주셔서 이제 문법이 많이 공부되신 분들은 특히나 파트 7을 잡으셔야 되니까 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강 수업은 여기